겨울밤 횡단보도 위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변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그때 낡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달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남은 돈 2만 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았죠. 다음 날 학교 앞에 나타난 고급 벤츠, 두툼한 봉투를 내미는 정장 남자. 하지만 그 학생은 거액의 보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감동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바라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유나는 익숙하다는 듯 얇은 패딩을 걸쳤죠. 서울대병원 청소 아르바이트. 유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도를 걸레질하던 유나는 3층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층 일반 병동 302호.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잠든 엄마의 모습이 보였죠. 야윈 얼굴, 링거줄에 연결된 팔. 유나는 창문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요. 제가 꼭 아나운서 돼서 엄마 낫게 해드릴게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다짐이었지만 유나에겐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어요. 유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7시 청소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복 치마 밑으로 시린 바람이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해진 운동화에 눈이 스며들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 또 알바하고 왔나 봐. 눈 밑에 다크서클 장난 아니네. 엄마 병원비 때문이래. 불쌍하긴 한데 솔직히 좀. 유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낡은 교재를 꺼내 펼쳤죠. 점심시간 유나는 방송부실로 갔습니다.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발성 연습을 했어요.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 유나의 유일한 무기였죠.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부 서유나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언젠가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어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유나 씨, 아나운서는 명문대 나와야 하는데 내 성적으로 어딜 가려고? 며칠 전 담임 선생님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목소리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편의점 알바가 시작됐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손님들은 유나의 밝은 인사에 미소 지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유나의 긴 하루가 계속됩니다. 밤 10시 편의점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가방 속에는 오늘 번 알바비 3만 원이 들어 있었죠. 내일 아침 엄마 병원비 일부로 낼 돈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야! 유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차 한 대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 명품 가방.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어 보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여성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성의 손목을 짚어봤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죠.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성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급차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유나는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3만 원.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여성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했죠. 택시요. 여기요.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 여성을 택시에 태웠어요. 유나도 함께 탔죠. 택시가 출발하자 유나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여성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유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를 하고 다시 눈을 감았죠.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여성을 들것에 실었어요. 유나는 택시 기사님께 2만 원을 건넸습니다. 학생, 10,000원만 받을게. 착한 일 했으니까.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택시가 떠나고 유나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10,000원. 내일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응급실 창문으로 여성이 치료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병원 3층, 엄마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미나는 잠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사람 하나 구했어요. 미나는 자고 있었지만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야 했어요. 버스비도 아까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향해 걷는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교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교문 바로 앞에 검은색 대형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교 앞에 어울리지 않았죠. 유나가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벤츠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남자가 유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서유나 학생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유나에게 건넸어요. 에클라 그룹 전무이사 박재훈. 에클라 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화장품 대기업이었죠. 어제 저희 대표님을 병원까지 모셔주신 학생이시죠? 대표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어제 그 여성이 대기업 대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재훈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표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께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주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봉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나운서를 꿈꿉니다.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으면 제 꿈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박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거절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유나는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수업이 있어서. 유나가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 김유나. 방금 그게 뭐야? 에클라 그룹이라고 했지? 대박이다. 봉투에 돈 엄청 많아 보이던데 왜 안 받은 거야? 유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커진 것 같았죠. 그날 점심시간 유나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클라 그룹 회장실. 최서연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재훈이 조사한 학생의 정보였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서윤아. 서씨. 흔하지 않은 성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생년월일 2007년 3월 12일.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8년 전 바로 그날. 자신이 딸을 낳았던 날이었죠. 아니야. 우연이겠지. 하지만 다음 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양육자 김미나 43세. 미나. 18년 전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 이름. 창업 자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던 시절, 갓 태어난 딸을 친구에게 맡기며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나야, 1년만. 회사 궤도에 오르면 바로 데리러 올게. 하지만 1년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죠. 회사는 급성장했고 서연은 바빠졌습니다. 미나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이사를 간 건지 주소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이번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3층 302호.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병원. 유나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택시를 잡아준 것도 모두 그곳에서였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설마 그 아이가 내 딸? 18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자신을 구해준 그 학생이었다니. 낡은 교복을 입고 2만 원을 꺼내며 떨던 그 아이가.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8년 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 미나가 보내준 마지막 사진이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공하겠다고, 회사를 키우겠다고 딸을 맡겼는데 그 딸은 가난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새벽에 청소 알바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서연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무님, 서윤아에 대해 더 조사해 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김미나 씨가 정말 그 아이 엄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18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이틀 후 서울대병원 3층 복도. 최서연은 302호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미나 말기 췌장암. 시한부 6개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미나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미나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손, 창백한 얼굴. 서연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야. 오랜만이야. 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날 찾았어? 유나가 날 구해줬어. 그때 깨달았어.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연락을 끊어서. 내가 찾을까봐 도망 다녔어. 왜 그랬어? 유나를 내 딸로 키우고 싶었어. 너한테 돌려주기 싫었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빨리 들어와.
문이 열리고 유나가 청소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어? 유나가 서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분? 그래. 내가 구해준 분이시단다. 미나가 빠르게 말했어요. 엄마 옛날 친구셔. 내가 아파서 병원비를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 서연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 입모양.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나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야, 잠깐 물 좀 떠다 줄래? 목이 말라서. 미나가 유나를 내보냈어요. 유나가 나가자 미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발 유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엄마야. 너는 아니야. 하지만 미나야, 유나는 내 딸이잖아. 18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키웠어. 밤새 아파서 올 때, 학교 입학식 때, 졸업식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복도에서 유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문이 열리고 유나가 물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두 여인의 붉은 눈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 미나가 웃으며 말했지만 유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편의점 알바 때문에 병원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미나의 병실을 찾았어요. 또 왔구나. 미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내 병, 정말 시한부야? 미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길어야 그 정도래. 항암은 포기했어. 왜 항암을 안 해? 돈 걱정이면 내가. 소용없어. 이미 늦었대. 그리고 유나 학비도 모자라는데 내 치료비까지 쓸 순 없어. 유나는 알아? 모르지. 절대 말할 생각도 없고. 서연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유나 대학 등록금으로 써. 4억이야.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유나는 장학금 받을 거야. 성적도 좋고 아나운서가 입시 준비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미나야. 서연아. 미나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18년 동안 뭐 했어? 유나가 첫 돌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어디 있었어? 나는 밤새 아픈 유나 안고 병원 응급실 뛰어다녔어. 월세 밀려서 쫓겨날 때 유나 손잡고 이사 다녔어. 방학 때 알바해서 학용품 사줬어. 그게 엄마야. 돈이 아니라 시간이야. 너는 유나한테 단 하루도 엄마 노릇 안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는 회사가 망할 것 같았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었고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18년이 됐네. 미나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발 유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죽어도 말하지 마. 하지만 유나는 내 딸이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딸? 18년 동안 버린 애가 내 딸이야? 미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심하게 기침하며 몸을 떨었어요. 서연이 물을 건넸고 미나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미나가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유나한테 말해줘. 그때는 내가 엄마 노릇해야 해. 미나야. 약속해. 유나를 잘 돌봐달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일주일 후 새벽 4시 유나는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걷는데 엄마 병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목소리와 서연의 목소리였죠. 미나야, 수술비는 내가 다 냈어. 익명으로.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서연아. 내 딸을 내가 너무 사랑해버렸어. 유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 무슨 소리지? 유나는 내 목소리를 닮았더라. 또렷하고 당당한 게. 아나운서 꿈도 너를 닮은 것 같아.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웠어. 그게 자랑스러워. 미나야. 유나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유나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쿵.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미나가 유나를 봤어요. 유나야. 엄마. 방금 무슨 소리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도 일어나서 문 쪽으로 다가왔죠. 유나야, 들어와. 얘기하자.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들은 거예요? 싫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뭘 들은 거냐고요. 미안해, 유나야. 내가 너의 친엄마가 아니야. 뭐라고요? 이분이 서연 씨가 내 친엄마야. 유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 제 엄마잖아요. 18년 전에 갓난아기였던 너를 내가 맡았어. 그리고 내 딸로 키웠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오지 마세요. 유나의 외침이 병실에 울렸어요. 18년 동안 저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야, 유나야. 미나가 나서려 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너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내 딸이라고. 사랑이요? 거짓말로 가둔 게 사랑이에요? 유나가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유나야, 가지마. 미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서연이 재빨리 부축했죠.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병실에는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유나는 원룸에 혼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미나 엄마가 위독하시대. 너를 찾으셔. 중환자실 앞. 미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유나가 들어서자 미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유나야. 왔구나. 엄마. 유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들어봐, 유나야. 저분도 엄마야. 너를 낳아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엄마. 저분도 엄마라고 불러줘. 너를 사랑하시거든. 유나는 서연을 봤습니다. 저는 누가 엄마예요? 둘 다야. 나는 너를 키웠고 서연이는 너를 낳았어. 그럼 두 분 다 제 엄마인 거죠? 그래. 넌 엄마가 둘이야. 유나가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어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유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네, 엄마. 기억해요. 아나운서 되거라. 서연아, 우리 딸 잘 부탁해. 그럴게, 미나야. 꼭 잘 돌볼게. 미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엄마, 엄마. 유나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유나를 꼭 안았어요. 울어도 돼. 많이 울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유나는 대학 아나운서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미나의 묘소를 찾았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유나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나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네. 두 엄마께 다 감사해요. 유나가 서연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나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어요. 유나에게는 이제 두 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곁에서. 둘 다 유나를 사랑했고, 유나도 둘 다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